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이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 동작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입력은 어떤 게 있는지, 출력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동작이 정의가 되고 입출력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입출력 간의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1이 되는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불대수식이나 아니면은 카르노멜 이용해 가지고 간단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로를 구성하고, 예, 검증을 하면 되죠. 여기까지 가는 과정들을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회로들, 어제 이제 그 가산기, 감산기 보셨고요. 또 특별한 가산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오늘은 첫 번째로 비교기를 볼 겁니다. 그래서 비교기라고 하는 걸 어디서 씁니까? 라고 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디지털 로직을 만들 때도 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킨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반복적인 연산을, 아니면 뭔가 사람이 하기 귀찮은 그런 일들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그때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할 수도 있긴 한데 중간에 조건문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C언어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랭귀지로 프로그래밍 하면 폼은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뭐 i가 100이 되기 전까지 i 뿔뿔 하면서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그 안에 포문 안에 있는 고문들을 계속 반복 연산하라고 명령을 보통 내리잖아요. 그럴 때 그 100번째를 찾으려고 하면, 아니면 100보다 작은 수인지, 아니면 또 큰 수일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면 수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그 이진수로 나타내진 수들을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는 한 비트짜리를 먼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비트짜리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 한 비트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냥 지금 한 비트끼리 서로 비교해서 이게 같은 수인지 아니면 다른 수인지 그 정도밖에는 그거밖에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 비트로 늘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은 교과서에서는 예, 2비트 비교기까지만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2비트 비교기만 해도 게이트가 실은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4비트, 8비트 이런 식으로 늘리면 실제 쓰는 거에서는 맞긴 하겠지만 회로 복잡도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1비트, 2비트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늘려보는 형태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비트 크기 비교기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할 건지 따져야 되죠. 즉, 같은지, 틀린지, 아니면 A가 B보다 큰지, 혹은 A가 B보다 작은지, 거기에 대해서 출력을 한 회로에서 출력이 여러 개가 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입력은 한 비트씩 A, B 두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두 비트를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같은지 틀린지. 근데 같다와 틀리다는 실은 어떻게 보면 같다라는 회로를 만든 다음에 틀리다는 그거의 낫 게이트를 통과시켜도 괜찮죠. 왜? 서로 반대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크다, 작다. 요거 같은 경우도 서로 반대 개념이긴 한데, 자, 입력이 A, B 두 개가 있으니까요. 발생 가능한 경우는 네 가지가 발생이 될 겁니다. 00부터 11까지. 이때마다 각각 A하고 B하고 같은 수인지, 같을 때 이를 출력하는
출력은 00일 때하고 11일 때 1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서로 두 수가 다를 때 1을 출력을 하는 회로는 01이나 10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1을 출력을 할 겁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10일 때일 거고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A, B가 각각 0일일 때 1을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는 A하고 B하고 서로 같을 때 1을 출력을 하는 경우는 A, B가 00이거나 11이죠. 그러면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또 A하고 B하고 서로 다를 때 1을 출력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A, B가 0일일 때, 10일 때니까 요건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언제? A가 1이고 B가 0일 때. 그러니까 언제 1을 출력합니까? A가 1이고 B가 0일 때, 즉 A, B 프라임일 때.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을 때는 A, B가 0일일 때니까 0일 때는 프라임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A 프라임, B 이런 식으로 이 출력 함수를 결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 여기 F1부터 F4까지 이렇게 4개의 부울대수식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입력은 2개밖에 없어요. A하고 B하고. 이게 각각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인데 여기는 B의 낫 게이트를 통과한, 여기는 A의 낫 게이트를 통과한 입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회로도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회로도를 그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쿼터스로 넘어가서 그거를 실은 그림을 실제로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1비트 비교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비트 비교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죠. 그죠? 여기 진리표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00일 때가 있고 또 0일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고 11일 때도 있고 A가 2비트로 돼 있으니까 4가지 발생 가능한 경우가 나오죠. 그 다음에 B는요. B도 마찬가지예요. 발생 가능한 경우가 4비트가 나오죠. 2비트, 4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둘 다 4가지씩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리표가 여기처럼 굉장히 좀 복잡해지게 되죠. 16개. 16개에 같을 때, 다를 때, A가 B보다 클 때, A가 B보다 작을 때, 요걸 각각 따져주는 거예요. 자, 일단 A가 00일 때. 언제 같은 수입니까? 라고 하면 B가 00일 때죠. A가 0일이면 B가 0일일 때. A가 10이면 B가 10일 때. A가 11이면 B가 11일 때. 이때는 1을 출력을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다 0을 출력을 하는데 자, 두 번째 조건. A는 B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이 되죠. 1일 때는 0을, 0일 때는 1을. 그런 식으로 진리표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자, 00일 때는 뭐 전혀 없을 거고 0일일 때는 00, 10일 때는 00과 0일일 때 그리고 11은 00, B가 00, 01, 10일 때 이런 경우에 1을 출력을 하죠.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을 때도 이렇게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걸 카르노맵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카르노맵을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카르노맵에 언제 일이 출력이 될 건지 그때를 따져보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A하고 B하고 서로 같을 때 어떻게 돼요? 00, 01, 10, 00, 01, 11, 10 요 4가지 경우에
이렇게 대각선을 따라서 2를 출력을 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 4개 입력인데 요 경우만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화를 할 수가 없죠. 왜? 카르노맵은 인접한 일들을 묶어주는 건데 여기는 인접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그대로 다 써주면 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요걸 예쁘게 돌대수식으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서로 다를 때 그러면 아까 여기 1인 부분만 빼고 나머지가 다 1이 되죠. 그러면 이때 네모를 여러 가지 형태로 묶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카르노맵으로 묶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간단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일이 쓰여질 거예요. A가 B보다 작을 때는 또 그 거꾸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카르노맵을 하나 분홍색으로 된 거, 파란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된 거, 파란색으로 된 거, 녹색으로 된 거,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자,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10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노트에다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실제로 손으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눈으로 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눈으로 보면 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습관을 공부할 때는 노트에다가 직접 한 번씩 그려보시는 형태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요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요걸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손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면서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지. 요 F1하고 F2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A1,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와 B1 이런 식으로 하면 A1 프라임 B1 논리합 not A1 프라임 B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예, 저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요걸 풀면 F1을 풀면 예, 민텀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다 하셨나요? 조금 더 필요하겠죠? 제가 요 정도 걸렸으니까 잠깐만 좀 더 드릴게요. 한 5분까지 2분만 더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F1을 풀고 나면 F2는 금방 풀립니다. 예, 음, 다 되셨죠? 예, 여기 F1하고 F2하고 한번 예,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시작은 개념 진리표에서 카르노메브로 그리고 회로도로 간다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아까 부울대수식이 여기처럼 나왔죠. 너무 많이 잡고 원식은 이렇게 F2는 실은 F1의 낫 게이트를 통과시켜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낫 게이트 전체에 통과시키면 예,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F3하고 F4가 실은 관건이었죠. 요거는 예, 카르노맵을 이용을 해서 단순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면 자, F1은요. A1하고 B1하고 그리고 A2하고 B2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통과를 한 거죠. 여기 A1하고 B1하고 A2하고 B2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통과를 한 다음에 예.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통과해죠. 그죠? 요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엔드 게이트.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그 A는 B가 아니다. 그럴 때 이를 출력을 하는 로직이니까 여기에 낫 게이트를 연결해서 회로를 공유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쓰기 싫으신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두 개를 각각 A1하고 B1하고 A2하고 B2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예, 어떻게? 예, 오아 게이트 여기 논리 합의 연산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는 이입력 엔드 게이트 하나하고 3입력 엔드 게이트 두 개를 쓰면 되죠. 근데 여기 프라임에 맞춰가지고 낫 게이트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낫은 그리려고 하면 예, 회로가 좀 지저분해지니까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F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입력 엔드 게이트 하나, 3입력 엔드 게이트 두 개 써가지고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을 여기 프라임 낫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경우에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2비트 회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막상 만드는 과정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어제 하려고 했던 게 있죠. 그 가산기. 그죠? 일단은 가산기부터 한번 해두십시오. 그 가감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쿼터스로 회로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비트, 1비트짜리는 뭐 간단하니까, 예. 뭐 간단하니까 그냥 그려보실 수도 있는데, 예. 2비트 크기 비교기를 쿼터스로, 예. 한번 회로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예. 뭐 요 정도 한번 해볼 다 깔아는 놨죠, 그죠?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요걸 쿼터스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맨 처음에 뉴 프로젝트 위저드를 켜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넥스트. 그다음에 만들고 싶은 거를 쓰셔야 되는데 일단은 워크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할까요? 맨 처음에는 하프 헤더부터 저는 벌써 있네요, 이게. 언더바 헤더라고 쓸까요? 저는 원래 그 디렉토리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디렉토리를 다른 걸 만들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워크에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처음 이제 하프헤더부터 하프헤더는 만들 필요가 없구나. 그죠? 네. 가감산기를 하려면 풀헤더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 원래 하프헤더는 가장 밑에 자리 하려고 했던 건데, 그죠? 가감산기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최하위 비트 쪽도 필요하죠. 그냥 풀헤더로, 그죠? 캐리 입력이 있으니까 그 이해 보수로 만들 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금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니까 아무것도 추가할 파일들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어차피 FPGA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모델심은 아닌데 여기도 그냥 넘어가셔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피니시. 그러면 창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스케매틱으로 일단은 하셔야 되니까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고 스케매틱 파일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VHDL을 배우게 되면 VHDL로 여기 VHDL 파일이 있죠. 베릴로그도 가능해요. 일단은 지금은 스케매틱으로 할 거니까 여기.
자, 이제 이 창이 나오면 어떻게? 회로를 직접 이제 그리면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창을 한번 띄우신 다음에 일단은 프레더 논리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입력은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입력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핀네임을 A, 그리고 B, 그리고 지금 한 비트짜리 프레더 먼저 만들 거니까 C, 인, 캐리 입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은 뭐뭐 있었어요? 썸하고 캐리하고 두 개 있었죠. 출력. 그래서 요거는 썸, 그다음에 여기는 시계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개의 입력을 익스클루시브 OR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게이트에서 창이 두 개라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프리미티브의 로직에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OR을 찾으시면 돼요.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OR가 있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거 선을 결선하실 때 나중에 선이 잘 연결이 됐는지 아니면 잘 안 붙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습관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서 오류 나는 거는 결선을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마 그 요 스키매틱으로 하는 거는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선이 이상하게 되네. 이렇게 하면 결선이 다 됐죠. 그래서 선을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썸이 되죠. 타이핑을 잘 쳤는데 썬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 캐리 아웃은요? 캐리 아웃의 논리식은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 통과한 게 하나 있고요. A하고 B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죠? 우리 지금 프레더부터 그 쿼터스 2를 이용해 가지고 회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컴퓨터는 켜져 있죠. 예. 그 스키매틱 쿼터스를 실행을 시키시고 쿼터스를 실행을 시키시고 프레더부터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A하고 B하고 익스클루시브화를 쓰죠. 그 다음에 예, 이 그때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예, C in하고 AND 게이트를 통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AND 게이트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하고 A, B하고 AND 연산한 거를 논리합력 하죠. 그러니까 AND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AND 하나, 그 다음에 OR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입력. 그러면 이거의 출력이 C 아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AND 게이트 쪽에는 A하고 B하고 그렇죠? A하고 그다음에 또 B하고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요 AND들의 출력을 OR 게이트로 이어주면 되죠. 그러면 회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을 누르면 되죠. 스타트 컴파일레이션. 그죠? 아니면 여기 프로세싱에서 스타트 컴파일레이션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풀 에더가 되는 거죠. 워크. 에러가 있네. 선이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연결이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아니죠. 혹시 왜 여기서 에러가 났죠? 음,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요거구나. 여기 X 표시돼 있죠. 그러면 선이 결선이 잘 안 된 겁니다. 예, X 표시가 그래도 있네.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신테셀 그 이쪽에 선이 연결이 안 됐다라고 계속 뜨죠. 피싱 소스인데. 이번엔 또 이쪽이 연결이 안 되네. 참. 예, 이번에 돌아갑니다. 에러 없이 잘 돌아갔죠? 예. 또 스케매틱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왕왕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뭐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컴파일은 다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심볼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프레더로 심볼을 만들으시면 돼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예. 시뮬레이션 창을 띄울 수 있죠. 어떻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새로 창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있죠. 베리피케이션 툴 중에 여기를 선택하고 K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인서트 노드 오아 버스를 누르죠. 그 다음에 노드 파인더, 그 다음에 리스트 올, 그죠? 요거를 모두 다 가져오면 돼요. 그러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우리가 발생 가능한 경우가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때는 일단은 마치 클럭처럼 값을 이렇게 따로 하나씩 조금씩 줘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안 쓰죠. 그죠? 이렇게 한 거에 하나는 10, 그 다음에 하나는 20, 두 배로 늘려주죠. 또 하나는 40. 그러면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000,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010, 시간대로 이게 같은 시간대니까 요 칸이 011, 100, 101, 110, 111 여기까지가 실은 그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를 한 주기 반복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나오죠. 그러면 프레더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입력이 000 들어왔을 때는 00이 됐고요. 001이 들어왔을 때는 합은 1, 그 다음에 캐리는 0. 그 다음에 010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합은 1, 캐리는 0. 110, 011이 들어왔을 때는 예, 더하니까 1,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끝까지 111까지 보시면 이때는 썸도 1, 캐리도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제대로 하는 프레더를 한 비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 또 다시 만드셔야죠. 이번에는 4비트짜리 더 센 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프로젝트. 여기 프레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4비트짜리를 만들 거니까 4개를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입력이 일단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4개씩 있으니까 총 8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풋은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캐리 인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그 맨 아랫자리 수 더하는 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0하고 B0. 그 다음에 여기는 셀렉트로 할까요? 덧셈 할 건지 뺄셈 할 건지. 여기는 A1, B1. 여기는 여기서 적어주셔도 됩니다. A2, B2. 그 다음에 여기는 A3, S3. 마음이 급하죠. 여러분들도 포터스 창을 띄우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자꾸 잠기네요. 그 다음에는 연결을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붙였다가 슬쩍 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하는 게 실은 시간도 걸리고 귀찮죠. 근데 나중에 회사 가서 하면 재밌습니다. 왜? 뭐 머리 쓰는 일은 아니죠. 그냥 몸이 좀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 들어오죠. 입금이 되죠. 월급이. 여기는 그 이전 단의 캐리 출력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캐리를 이렇게 하면 캐리가 옆으로 넘어가는 게 되죠. 그러면 최종 출력은 5개가 되죠. 4비트 출력. 입력으로 잡혀 있네. 출력. 하나, 둘. 여기 4자릿수를 덧셈을 하는 거니까 4비트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캐리 출력이 필요하죠. 제로 sum1 sum3 S3라고 그냥 줄여서 할게요. 그다음 여기는 C 아웃이 되겠죠. 자리 올리는 수. 그다음에 또 붙였다가 살짝 뛰면 되죠. 안 붙으면 얘만 움직여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는 거죠. 이동했을 때 선이 같이 따라가는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4비트 프레더가 된 겁니다. 파일, save as 4. 그다음에 스타트 컴파일레이션. 별 문제 없이 진행되죠. 다행이네요. 이런 데서 오류 나면 실은 당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웨이폼 시뮬레이션을 또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떻게? 인서트 노드 파인더. 그 다음에 리스트하고 지금 이거 저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까 거죠. 파일, set new project. 자, 일단은 심볼 하나 만들고 이것도 제가 자이릭스하고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포비트 애더로 해야 되는데 자이링스에는 저희가 있거든요. set new project, set project라는 게 옵션이 있어가지고 근데 실은 코터스에는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프로퍼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et new project이 여기는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프레도를 닫아야 되죠. 그죠? 닫고 다시 비트 애더였죠. 여기서 노 누르시면 돼요. 안 그러면 디렉토리 또 바뀝니다. 비트 애더. 이번엔 아까 만든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add 해서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university load finder. 컴파일 안 했구나. 예, 다 됐죠? 네. University 프로그램 VWF. 그다음에 insert node, node find list 하면 쭉 뜨죠. 이걸 다 가져가시면. 근데 이렇게 보면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여기 A0부터 A1, A2, A3 이거는 그 4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룹핑하는 겁니다. 그럼 A 그러면 바이너리로 그러면 0000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은 보기가 편해지죠. 10나노로 했더니 너무 40나노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000000. 여기는요. 그거에 아까 40나노로 했으니까 그죠? 이 숫자가 0000부터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16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 곱하기 16, 640. 자, 그러면 A가 0000부터 1111까지 여기가 한 세트죠. 그럴 때 0000 하고 덧셈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요거는 그냥 0으로 계속 둬야죠. 지금은 덧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에러 났네요.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 얘도 그룹핑을 좀 해볼까요? 셀렉트는 이쪽 잠시만요. 여기 셀렉트죠, 그죠? S가 또 에러 날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인티저 넘버. 자, 어디서 에러가 난 걸까? 그룹핑한 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
컴파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 계속 목이 잠기네. 미안합니다. 컴파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회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볼까요? 그렇게 문제될 곳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프레더 요 안에 보면 A, B 한 비트씩 그 다음에 캐리 입력까지 있는 전형적인 프레더죠. 그래서 프레더 입력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썸하고 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썸하고 캐리는 다 연결이 컴파일이 됐으니까 잘 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캐리는 입력을 안 한 다른 이제 자리 올림 수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최종 여기 출력했죠. 제 생각에는 선 연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건데 다시 한번 4비트 언더바이트 지금 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실은 얼토당토 않은 데서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키매틱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하려고 잠깐 또 써보는 거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평소에 계속 쓰고 있었으면 문제 발생될 게 오히려 있는데. 자, 그래서 새로 창을 하나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디파인드 리스트 당했구나.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예. 네 번째. unexpected integer number라고 돼 있는데 뭘까요? 상관이 없을 텐데. 잠시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오류가 생겼을까요? 자. 그 4비트 덧셈기니까 A 제로부터 A3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리스트 1, 2, 3, 4. 아까 오류 메시지가 파일은 잘 됐는데, 그죠? 잠시만요. 요 에러를 한번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타입이 안 맞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VHD를 한 게 아니죠. 그냥 퀄티로 그렸을 뿐인데.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참 세이브 에즈 한번 해보고 맞으면 정말. 자, 이번에는 포비트 포 언더바 비트 언더바 애도 숫자로 시작을 안 하게, 예, 하고 프로젝트를 새로 이 프로젝트 포 애더 포비트 애더라고 할까요? 파일을 불러와야 되죠.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진짜 이거 이 문제일까요? 예, 컴파일은 아까처럼 잘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인서트 노드, 그 다음에 노드 파인더 하면 쭉 뜨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일단 그냥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설마 했더니 맞네요. 아, 예. 요 프로젝트 이름을요, 예, 숫자로 시작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스케매틱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얘가 이 툴 자체에서 다시 베릴로그나 아니면 HDL로 변환하게 되는데, 예, 실은 그때 구문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하나. 숫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짓지 맙시다. 뭐 물론 한글 같은 것도 절대 안 되고요. 예.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그룹핑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 여기는 A로 묶어주십니다. 그러면 4비트짜리 0000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룹핑, 그룹. 이번엔 B로. 그 다음에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그룹.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한 비트씩 4비트를 다 수를 조절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입력을 줄 때 이건 시뮬레이션이 된 파형이구나. 이거 말고 여기서 일단은 그룹. 그다음에 여기도 그룹.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옵션이 뜹니다. 여기도 그러면 라인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0000 뭐 이런 식으로 비트로 표시가 되니까 좀 보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얘를 20나노 아까 40나노로 했나요? 이 정도 사이즈가 잘 보이죠. 즉 0000, 0001, 0010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죠. 어디까지? 111까지 는 다음에 다시 0000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아까 40나노로 해놓고 16번 반복했으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640, 40 곱하기 16칸 요걸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0000일 때 A가 0000부터 111까지 반복이 되고 이걸 옆으로 이동시켜 보면 옆으로 이동시켜 보면 0010일 때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지금은 좀 짧죠. 그러면 최대 주기를 좀 늘려주면 됩니다. 일단은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우리 덧셈 할 거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0으로 넣어주면 되죠. 잠시만요. 한번 더 겹쳐. 뭐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실은 계속 자주 쓰는 게 아니면 오류가 왕왕 발생이 되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실은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자꾸 하다 보면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검색했죠. 오류 메시지를 긁어다가 인터넷에다 그냥 쳐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 잘 돌아가네요. 그러면 아까 0000 하고 덧셈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그 A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요 다음은 0001 더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씩 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조금 잘못 여기 캐리가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숫자가 역순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0000, 0001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만든 회로하고 이 회로하고 지금 신호 번호가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잠깐 뭐 벌써 11시 다 돼가네요. 그럼 한 20분 쉬셨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거를 한번 보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쿼터스 키고 따라하고 있는 거죠. 2비트 크기 비교기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전에는 그냥 랩으로 진행할게요. 2비트 크기 비교기까지 만들어 보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잠깐 20분 쉬셨다가 진행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2비트 크기 비교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저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일단 1비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역시 스키매틱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스키매틱. 그다음에 입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1비트부터 만듭시다라고 했으니까 입력이 2개. 그다음에 출력은요. 같다, 같지 않다, 그다음에 크다, 작다. 4개죠. 그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일단은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익스클루시브 노아라고 했죠. 여기서 프리미티브에서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찾으면 되죠. X 노아. 노아. 요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에 낫게이트를 통과시켜도 되죠. 근데 따로 만들어도 되죠. 익스클루시브 노아로. 그 다음에 크기가 A가 더 크다. 그때는 1, 0인 때니까 A는 1이고 B는 0일 때죠. 엔드 게이트를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엔드 게이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는 한 비트는 A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라고 이름을 칩시다.
그다음에 낫 게이트가 좀 있어야겠네요. A하고 B하고. 예. 음. 일단은 요 exclusive or하고 exclusive no아 쪽은 A하고 B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인제 예 잘 안 보이죠. 큼직큼직하게 해야 겨우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출력 요렇게 연결해 주고 뭐 4개 다 똑같죠. 안 붙었다. 그래서 뗐다 붙였 옆으로 좀 이동해 보면 잘 붙었는지 알 수 있죠. 여기는 A equal B, 여기는 not EQ가 되겠죠. 여기는 A가 B보다 크다. 예, 여기는 작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 출력들은 다 연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이쪽은 예, 두 번째 거는 예,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되죠. 근데 greater하고 여기 smaller 같은 경우는 여기는 1, 0일 때하고 그죠? 0, 1일 때죠. 그러니까 not gate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not gate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A도 not이 필요하고 B도 not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또 A하고 not을 연결을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B하고 not을 연결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그레이터 같은 경우는 A는 1이 들어오고 B는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A 그대로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B는 여기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예, 스몰러 같은 경우는 A가 0이고 B가 1일 때죠. 그러니까 B는 1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될 거고 그다음에 A는 0을 그러니까 낫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컴파일 해볼까요? 컴페어 1 그리고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러가 났네요. 어? 아 여기 뭐가 틀렸구나. 왜 이렇게 될까? 뭐가 선이 저게 뭐가 또 있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예, 컴파일 돌려볼까요?
또 에러가 나네. 어,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연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UAL로 바꿔볼까요? 시그널 이름들이 아닐 것 같은데. 음, Define the signal name. 같은 애로 뜨죠. 무슨- 검색해보면 되죠. 음, INST 뭐지? 그리고 요게 문제인데. 문제인데 게이트가 문제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도 마찬가지네. 인스트 4하고 요거하고 여기 번호가 똑같네. 왜 이럴까? 얘네 두 개가 지금 뭐가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되죠. 뒤에 인스트 넘버까지 안 보여가지고 제 눈에는. 지금 인스트 넘버가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낫게이트를 하나 더 씁시다. 요거의 낫이잖아요. 그래서 같다와 같지 않다. 그래서 연결하고 한번 걸어봅시다. 아, 이놈의 인스트 4가 계속 문제가 되네요. 이건 또 얘네.
타입이 안 되나? 에디트. 이걸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을 텐데, 리스트 7번으로 할까요? 리스트 넘버가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였어요. 네, 넘어가네요. 네. 됐죠? 예, 별 희한한 에러들이 다 나오죠.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에서 여기 아까 인스트 넘버가 똑같아서 에러가 났었죠. 그럴 때는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 컴파일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검증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요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VWF 오른쪽 클릭 인서트 노드 그다음에 노드 파인더 그다음에 리스트 쭉 뜨죠. 그것도 문제니까 되지 않았나요? 네, 됐죠. 아이고 여기 20 그럼 여기 앞에 4개만 보면 되겠죠? 시뮬레이션 스타트 없이 갑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00, 01, 10, 11 요 경우만 보면 되죠. 그래서 같을 때는 00일 때하고 11일 때 다를 때는 여기 not equal이죠. 여기 0일일 때하고 10일 때. 그 다음에 greater는 A가 1이고 B가 0일 때. smaller는 A가 0이고 B가 1일 때. 이렇게. 요 네 칸만 보면 되는데 그것만 보면 잘 뜨는 거 알 수 있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12시까지 2비트에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